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모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급락 파동 이후에 다시금 극적으로 반전하는 흐름 이어졌었고, 최근에는 또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재 위치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 앞으로 어떤 그림으로 펼쳐질지 저의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전 영상 여기 3일 연속 급락하는 그 파동에서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이때 말씀드리기를 여기 올라오는 장기 추세선, 그 지지선이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쪽을 크게 벗어나기보다는 이쪽에서 바닥권을 형성하고 다시금 올라서는 패턴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말씀드렸었죠. 근데 43,000원대 장기 지지선 딛고 극적으로 반전하는 그런 모양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23년도 연초가 되겠는데, 이때 국내 반도체 대형 주식을 필두로 해서 외국인의 어떤 국내 주식 러브콜이 이어지는 동안, 그동안 전체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였던 12월 달에 반대로 방산 업체 섹터들은 강한 흐름을 보였죠. 그 흐름의 어떤 반대급부로서 전체 시장이 다시금 반등이 올라오는 국면에서 수급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쌍끌이 매도세가 동반되면서 갑작스런 수급상의 어떤 이유로서 갑작스런 급락을 맞이했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드러났었죠. 그 이후에 아니나 다를까 어떤 중동의 어떤 국부 펀드의 어떤 국내 기업들의 어떤 투자를 늘린다, 이런 소식과 함께 한때 1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7% 넘는 급등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또 선침해성 매수세가 기관들 중심으로 들어왔었죠. 이땐 4%에 가까운 그런 상승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때 어떤 급락 파동을 다 커버하는 그런 반등이 연출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내밀리고 있는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반등 이후에 어떤 조정 폭으로는 또 좀 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한번 보신다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딛고 올라서는 게 더욱 좀 좋은 그림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오늘의 찍은 45,850원 이 지점을 이탈하지 않고 딛고 올라서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좀 더 빠르게 딛고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큰 흐름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겠는데, 일단 오늘까지 또 최근에 4일 연속 하락세를 펼쳤죠. 근데 외국인의 매도세는 점차 자자들은 국면과 함께 오늘은 거의 보합 수준이었고, 중립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엔 연기금 사모펀드의 어떤 매도가 또 이어지면서 약한 흐름을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전체 외국인의 어떤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매수 기조는 계속해서 강화 내지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측면을 봤을 때는 순환매 차원에서 계속해서 종목별로 업종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순환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강세 업종 살펴보신다면 엔터 관련 주식들이 초강세 흐름을 보이는데, 역시나 어떤 포인트는 중국과 제조업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죠. 그 부분에서 그래도 독창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어떤 중국이 모방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지금 엔터 주식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한국항공우주 비롯해서 우주산업, 그 다음에 방산업 같은 경우에도 K방산이 계속해서 트렌드로서 주목을 끌 가능성은 더더욱 높다. 유럽 비롯해서 중동 비롯해서 어떤 K방산의 선호하는 그런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어떤 제조업 그리고 중국과 겹치는 산업에서 어떤 그 반대급부의
어떤 방산 그리고 우주 산업에서는 네, 중국과 비교했을 때 물론 뭐 중국보다 한국이 앞선다 이런 측면보다는 K방산의 어떤 선호 현상과 더불어서 이쪽 섹터는 강한 흐름을 추세적으로 이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큰 틀에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추세상으로는 전혀 지금 추세상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보신다면 여기 지나는 이 선이 10년 이동 평균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돌파 이후에 이때 일시적으로 이탈하긴 했지만 다시금 딛고 올라섰죠. 그리고 다시금 또 내려오지만 수차례 걸쳐서 딛고 올라선 흔적이 관찰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연속적인 사음봉을 맞은 그 가운데서도 이쪽에 지나는 10년 이평선을 딛고 올라서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부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긴 시계열로 보신다면 상장 이후에 지금 10년이 좀 넘은 대략 12년에서 13년 정도 된 어떤 기업, 상장 이후에 12, 3년 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10년 이평선이 지나는 이쪽 월봉상의 120월선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10년의 평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 국면을 계속해서 최근에 보신다면 지지하는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 봤을 때 큰 틀에서 쌍바닥 형태로 딛고 좀 더 올라가는 추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때 하락 국면에서 하락 추세가 대략 6년에서 7년간 이어져 왔었는데, 이때 하락 이후에 지금 다시금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보신다면 딱 절반 위치에서 지금 두드려 맞고 지금 다시금 내려오고 있죠. 그러나 지금 10년 평균에서 계속해서 지지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종합적으로 봤을 때 43,000에서 45,000원 이 선에서 지금 중장기 지지선이 가격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을 놓고 본다면 이 중간값이 되겠습니다. 대략 6만원의 위치가 되겠는데, 이 가격을 뚫고 최종적으로는 대략 85,000원 선까지 한번 올라서는 그런 국면이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보신다면 네, 전형적인 역 헤드앤숄더 패턴의 모양이 펼쳐지죠. 머리와 양쪽 어깨 지지점으로 해서 딛고 올라서는데, 보신다면 여기 넥 라인이 되겠습니다. 보신다면 이쪽 가격선을 돌파했죠.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과거에는 저항선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때 돌파 이후에 내려오지만 이때는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중기, 장기 저점은 형성된 걸로 파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비교적 장기 이평선이라 할 수 있는 주봉상의 240주 이평선 위로 큰 이평선들이 또 골든 크로스와 함께 지금 배열을 지금 정배열로 지금 계속해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 있죠. 그러한 측면으로도 봤을 때 이 부분이 조정이 좀 더 길어진 측면은 에너지를 모으고, 이때 중기 하락 국면을 회복하려는, 상쇄하려는 새로운 상승 파동을 위한 어떤 바닥 다지기 과정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봉 파동에서 보신다면 이 하락 파동 이후에 되돌림 비율로 봤을 때 네, 절반 값에서 정확히 맞고 떨어지는 이 측면으로도 봤을 때 현재 가격 전 고점이 되겠습니다. 이쪽 라인 52,000원 선을 딛는 돌파하는 과정이 중요하겠다. 이 부분을 돌파한다면 이쪽의 중기 하락의 어떤 파동 하락의 힘을 얼추 마무리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국면을 저항 라인을 보신다면 유력한 어떤 저항 이평선이라 볼 수 있는 122평 이 부분을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맞고 떨어지는 지금 현재 위치다 이렇게 보겠고, 반면에 밑에서는 말씀드렸듯이 10년 이평선이 자리하고 있고 장기 추세선이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전 넥라인 역헤드 숄더의 그 저항 라인 지지 라인
늘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쪽에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122평에 막히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쪽 지지 라인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상이긴 합니다만 이쪽 저항 추세선을 돌파함과 동시에 이쪽 라인을 돌파하면서 중기 하락 국면을 마무리하는 파동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섹터에 속해 있는 다른 업종과 함께 비교해서 보신다면 일단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전 수개월 전에는 가장 강한 흐름 종목 중에 하나였지만 최근에는 약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죠. 이 부분 봤을 때 한국항공우주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큰 폭으로 다시금 이렇게 폭락하기보다는 일정 이쪽 라인에서 대략 바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겠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엔 더욱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거의 전 고점에 육박하는 흐름과 동시에 이쪽 고점을 돌파하는 극복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었었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지금 외국인의 러브콜 이 부분은 당장에 그치기보다는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함께 보신다면 한국항공우주가 최근의 흐름은 조금 더 강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현대로템도 크게 꺾일 만한 그런 파동의 모습은 아니다. 이런 같은 섹터 내 업종들 종목들을 살펴보아도 그러하다. 이게 물론 박스권 형태로 지금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돌파 흐름과 함께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일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이드를 해드렸었죠. 중기 하락파동 그리고 저점 4만원 말씀드렸었고, 이후에는 일부 비중은 트레이딩도 병행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수차례 강조드렸었는데, 그렇다면 43,000에서 45,000원 즉 45,000원을 이탈하는 그 부분에서는 물량을 좀 늘렸다가 그 다음에 5만원 접근하는 선에선 다시금 추가 물량은 줄이는 이 전략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면 꽤나 유효한 전략이었겠죠. 향후에도 이게 강하게 올라가는 어떤 그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동 박스권을 지속하는 파동이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는 이쪽 가격 라인에서는 비중을 늘렸다가 그 다음에 5만원 전후에서는 또 살짝 좀 줄여주고, 이런 트레이딩은 좀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맥락상에선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간단하게 살펴보신다면 월봉상의 파동을 보신다면 이때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쓰리바닥 형태가 나왔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데드 크로스가 날까 말까한 그런 위치인데 아직은 속단하긴 이르다. 이 부분이 작은 놈 파동이 여기서 잘 극복되고 지지된다면 오히려 이런 파동으로 돌려 세운다면 다시금 이게 데드 크로스가 날듯 하다가 다시금 또 올라가는 추세로 형성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짜리 파동 또한 50선 아직 위쪽에서 지금 이게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현재 파동은 뭐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즉 쓰리바닥 형태로 올라온 이 파동이 이때 과거에 이렇게 하락 일변도로 내려오는 파동으로 추세 하락으로 이어져 오기보다는 쌍바닥 패턴으로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땐 바닥권에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봉 상의 어떤 파동의 모습도 지금 큰 놈은 지금 골든 크로스 이후에 어떤 중립의 위치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놈 파동도 쌍봉 패턴으로 꺾이긴 했지만 이 파동이 강하게 내려오는 파동으로 그렇게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지금 3, 4일 퐁당 패턴으로 3, 4일 하락하면 또 다시금 3일 내지는 2일 4일도 될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이 지금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어떤 스토캐스틱상 추세로 해석하기보다는
기준선을 잡고 바닥권에 온다면 매수, 그 다음에 올라온다면 매도, 이런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큰 추세는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또 이후 추가 포인트 나온다면 추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